그러는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 보조 출연인가요? 보조 출연인가요? 막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 학원에 오래 다니고 다른 애들 비중 있는 거 나가는 거 보고 이런 엄마들 때문에. 근데 그 연출부에서는 키즈는 무슨 뭐 주연 이 개념이 없다. 요즘에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가 좀 경계가 없어졌어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긴 하죠. 좋긴 하는데 예전에는 매체도 그렇게 요즘처럼 많지 않았고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 경계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니고 연기가 일단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나이는 그렇게 그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애기 낳자마자 신생아 모델을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키즈 모델의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기준보다는 몇 살, 애기들은 뭐 그냥 뭐 어렸을 때는 뭐 남녀 구분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뭐 광고도 그렇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섭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싶으면은 취미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캐스팅 리뷰에도 신생아도 등록이 되나요? 우리 있어요. 근데 정말요? 지금 많이 컸죠. 근데 신생아가 아니라 한 살. 아. 1살, 2살 때 온 애들도 있어요. 그 열정 있는 엄마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그거를 많이 좋아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애가 또 울잖아요. 현장 가면은 갑자기 멀쩡하다가 또 슛 들어가면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땀 빼고 이게 연출들도 안 우는 애로 보내달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애가 현장 가서 울지 않을지. 그러니까는 평소에 자기 아이를 잘 파악해서 물론 애기 다 이쁘잖아요. 그죠? 온순한 애가 더 좋겠죠. 예민한 애보다. 뭐 그런 아이들도 처음에는 취미적으로 하려면 그걸 원하면 할 수도 있어요. 충격이네요. 지금 1살짜리를 등록한다는 게. 그리고 애기도 우리는 다 에이전시니까 베이비부터 시니어까지 다 있거든요. 등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희망한다면 애기 신생애부터 하면 희소성이 있죠. 그렇지만 역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주 업종으로 막 돈 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뻐가지고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그걸 시켜주고 싶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불리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엄마 돈 벌려고 돈 하는구나.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하는구나. 피곤하구나. 그럼 그렇지 않은 아이를 뽑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수요가 좀 있나요? 그래도 신생아 많지 않아요? 광고도 보면 애들 광고도 빤하고 그 쓰는 애만 쓰고 아주 특별한 애만 쓰고 거의 없잖아요. 기저귀 뭐 이런 거. 그렇죠. 기저귀나 뭐 분유 이런 것도 뭐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얼마나 요즘에 매체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혼혈들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그 아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간혹 드라마 같은 경우 뭐 ABC 나올 때 그리고 유모차 지나가는 거 뭐 이럴 때만 있는데 흔치 않다. 현장에서 키즈 모델 섭외하고 현장에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엘고랜드 알겠어요, 뭔지. 땡고랜드 네. 땡고랜드 하자. 대신 우리가 강원도 새로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떼신으로 완전 갔는데 애들이 한 40-50명 되다 보니까 너무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캐스팅 DB에서 다 40-50명 캐스팅해서 했죠. 근데 우리가 하청업체를 쓰고 나도 또 일부 거기서 충당이 안 돼서 딴 데서 충당하고 했죠. 했는데 완전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죠. 그다음에 대기 시간이 길죠. 그런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연출이 너 이렇게 여기 줄 서서 해 하고 하는데 자기 애들 삐가 안 된다고 계속 우리 애들 한 번도 못 찍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많았죠. 아이들은 비중 있는 역할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 출연인데 우리 현장 스텝이 그러는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 보조 출연인가요? 보조 출연인가요? 막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 학원에 오래 다니고 다른 애들 비중 있는 거 나가는 거 보고 이런 엄마들 때문에. 근데 그 연출부에서는 키즈는 무슨 뭐 주연 이 개념이 없다. 뭐 역할들이 빠르고 많이 없고 아이들이 주인공인 게 몇이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그냥 출연자라고 하는 거지 막 우리 아이 보도 출연하니 막 이런 뭐 이런 식으로 그 급을 낮춰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페이 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페이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나가 되는 이 부분 나가 되는 부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키즈들은 페이가 적어요. 일단 내려오는 거 제작사나 뭐 이런 업체에서 내려오는 것도 적고 거기서 우리가 또 떼고 주려면 난 그래서 거의 많이 안 뛰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약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많이 안 뛰는데도 내려가는 거는 되게 적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학원을 섭외를 했다. 그럼 거기서 자기네가 또 뭔가 뛸 거 아니에요. 키즈는 솔직히 돈을 보고 출연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생각하지 말고 물론 고생은 되죠. 알바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학교도 빼고 갈 수도 있고 유치원 빼고 가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키즈는 특히나 더 좋아서 해야지. 이 업계가 그래요. 업계가 뭐 그래도 말이 되냐 키즈가 뭐 엄마도 따라가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옳아요. 근데 이 업계가 키즈한테는 그러니까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그 비중도 적고 그러니까 제작사나 이런 데서 제일 줄이려고 하는 게 단역이나 뭐 보조 출연이나 뭐 이미지 단역이나 이런 분들 페이를 제일 많이 속히 말해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에이전시는 보통 30% 뛰거나 막 20% 뛰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못 뛰어요. 10몇 프로 뛰거나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 30만 원 여기서 AP 얼마 띱니다 라고 하면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내 돈 떼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뛴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보통 얼마 정도 출연하면 어느 정도 받아요? 다들 건 바이 건. 건바이 보조 출연 개념 뭐 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미지 단역 같은 경우는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뭐 15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수가 다 달라요. 사실상 막 가서 뭐 먹는 식사비랑 이동비랑 이런 거 빼면은 진짜 거의 그렇죠. 거의 안 남는 근데 거는. 광고 같은 경우는 식사는 지금 줘요. 네. 근데 이제 이동은 키즈들은 자기 다 자차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애기랑 같이 가니까. 물론 이제 대전에서 주는 거 좀 떨어지면 대전에서 하는 거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차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식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 같은 경우 네, 네. 안 먹고 오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자기네 사비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추억으로. 그러니까 경험과 경력. 왜냐면 키즈는 경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경력 없는 애들 처음에는 경력 다 없는데도 경력 없는 애들은 그 돈도 아깝다 생각하는 제작사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키즈 모델 얘기 재밌네요. 새로운 세계네요 또. 그거 궁금하는 엄마들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키즈부터 시니어 진짜 시니어가 다 전 연령을 다 했기 때문에 특히 키즈는 캐스팅 DB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캐스팅 DB를 통해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의 키즈 모델. 모델 그거는 우리 키즈 영화 배우. 네. 차성재라고 요즘에 웹드라마 있죠. 웹드라마의 주인공급으로 나왔어요. 혹시 이 사람인가요? 소아당뇨. 맞아.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쪽에 그래도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배우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왔고. 그렇죠. 꽤 드라마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굵직한 그거는 맞아요. 제가 섭외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소아당뇨 관련돼서 웹드라마 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키즈 중에 주인공으로 나왔죠. 왜 그러면 딴 데 키즈가 주인공한 거 거의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뭐 굵직굵직한 거 많이 출연했네요. 얘가 크면서 연기도 곧잘 잘했어요. 네, 잘하고 기억에 나요. 보니까. 어머니도 마인드도 좋고. 그 연기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뭐 학원을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 연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학원을 가든 개인 레슨을 받던 연기를 수업을 받던 뭐 연기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연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도 안 됐는데 연기도 안 됐는데 오디션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의미 없어요. 어렸을 때 시작했으면 학원을 다니면서 나중에 뭐 연극영화과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연기를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공고 나는 거 찾아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되겠죠. 에이전시를 가던 에이전시는 이제 우리 캐스팅 DB에 프로필 보낸다든지 네. 뭐 그런 그게 그러면은 좋은 학원을 보는 방법, 고르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데는 이제 배우 출신이 가르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형 학원이 있고 그거를 잘 찾아서 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그 학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원을 선택한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근데 하면 연기를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열심히 오디션 보러 뛰고 다녀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대세가 학원과 에이전시 같이 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 데가 좋아요. 그 대신 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하는데 학원 인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촬영 나가는 숫자가 좀 적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강사들도 이렇게 겉에 경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을 거를 찾아서 처음에는 이제 가면은 우리 6개월씩 끊어라, 뭐 1년씩 끊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그 1개월씩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연기 쪽뿐만 아니라 모델 에이전시 있잖아요. 모델 에이전시에서도 학원하면서 이렇게 뭐 출연식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자기네들은 모델 광고 이런 쪽을 위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이 거기를 가는 게 좀 맞지 않다. 일례로 이제 저 아는 친구가 학원을 가려면 어떤 게 좋은가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하면 뭐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데 거기서 프로모션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뭐 어디를 출연시켜주겠다, 한 1개월 하고 나서 뭐 하겠다, 뭐 이런 거든지 하여튼 프로모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기 배우고 나서 이제 출연을 한 번인가 두 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뭘 했냐? 그랬더니 홍보 영상 이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광고, 바이럴 광고 이런 거 한 번, 간단한 거 뭐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두 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꿈은 배우예요. 배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광고나 홍보 영상 도움이 되죠. 촬영한 거니까 경력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드라마에 보조 출연이라도 출연시키는 데 쪽을 가는 게 더 낫지. 물론 이제 배우 활동하다가 이제 금전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광고 홍보 영상도 자기 얼굴을 알리는 거니까 가면 좋지만, 배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우 쪽에 출연시켜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가는 게 낫고, 나는 광고 모델이나 이런 걸로 난 유명해지고 싶어, 그런 걸 하고 싶어라면은 광고 에이전시가 연기학을 가지고 있는 데를 가는 게 낫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아예 일반 사람들은 에이전시 끼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해 주신 분들이 학원 고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또 얘기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에이전시가 없는 학원들이 좀 제가 또 마음이 걸리네요. 그렇지만 그런 에이전시 학원들도 자기네들 가르치고 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영업을 해요. 이제 우리 같은 에이전시에다가 우리 학원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프로필을 보내줘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가시라. 혹시 연령대별로 학원비가 다른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래요. 외국은 성인이 더 싸. 성이 더 싸요? 네, 키즈. 의외로 성인이 더 싸요? 네, 네. 성인이 더 싸고 키즈가 더 비싸요. 그리고 키즈는 1개월씩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고 6개월 단위로 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청소년이나. 왜 그러면 1개월 배워서 뭐해? 아까는 1개월씩 배워보고 하자고 했지만 그건 성인에 해당되는 거고, 키즈는 왜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키즈는 몇 개월씩 끊어야지. 뭐 1개월 하고서는 이제 난 연기 됐어. 이런 키즈는 거의 없어요. 성인은 자기네가 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예민해요. 딱 주소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막 개인 레슨 받는 게 더 조금 싸. 막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래. 그럼 그쪽으로 가.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이 더. 네네네. 개인이 더 자세히 밀착 배울 수 있다 생겼다.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럼 개인 레슨이랑 학원 장단점은 뭘까요? 뭐 개인 레슨은 아무래도 뭐
1대1로 배우면은 전담 마크를 하니까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배우는 걸로 이제 끝이는 경우가 다겠죠. 대부분. 뭐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마다 배우는 거 그걸로는 끝이에요. 근데 연기를만 배운다고 해서 다 늘지 않아요.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을 가서 부딪혀보고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에서 끌어줘서 어디 내보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연기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만 선생님하고만 둘이만 했다. 과연 그게 될까요? 스펙트럼이 넓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레슨처럼 같이 학원에서 하면 이 아이하고도 같이 붙고 저 아이하고도 같이 붙고 같이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늘고 현장에서 더 잘할 수 있겠죠. 미래의 스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당신. 캐스팅 DB가 당신의 든든한 캐스팅 메이트가 되어드립니다.